이거를 만들고 나서 이건 뭐야? 우유 말고는 다른 게 전혀 들어간 게 없어요.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뭐야? 이건 뭐 탔네 탔어. 너무 달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석사장입니다. 여러분 라떼 좋아하시죠? 오늘은 라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라떼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제가 2년 전에 라떼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으로 동결 농축 우유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근데 조회수가 몇만 나온지 아세요? 50만? 내 구독자가 이제 50만입니다. 100만, 조회수가 한 100만 정도 나왔고 댓글 반응이 더 뜨거웠어요. 진짜 우유가 크리미하다, 생크림을 넣은 것 같다, 단맛이 너무 강하다, 이런 댓글 반응들이 있어서 그래서 2년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그 동결 농축 우유가 바로 요 우유예요. 2년이나 됐나요 그게? 그래. 그건 아니에요. 네. 근데 오늘은 그 2년 전에 찍은 동결 농축 우유에 어떻게 보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AS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농축 우유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뭐가 다른지 잘 모르시겠죠? 한번 잡숴봐. 잡숴봐야 알아요. 일단 일반 우유를 먼저 드셔본 다음에 이 우유의 차이를 느껴보면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아 그래요? 자, 한 잔씩. 그냥 일반 우유예요. 일반 우유. 맛있죠 뭐, 우유인데. 그럼 이제 다 드셨으면 2년 전에 그 방법으로 만들었던 그 버전에 두 손으로 해요. 힘든 거 없고 습관이. 차이가 느껴지세요? 냄새도 다른데요? 젖내 나지 않아요? 젖내? 그럼 아니. 젖수 냄새. 그 정도까지 나요? 이 우유는 2년 전과 동일하게 요 우유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드셔보시면 아셨겠지만 약간 감칠맛도 나고 단맛도 나고 좀 짭짤한 맛도 나죠. 약간 뭔가 생크림을 탄 것 같은 그런 묵직한 바디감도 있고. 그런데 오늘 만들 우유는 바로 요겁니다. 요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뭐야? 얘는 약간 향부터가 치즈 과자 냄새 나는. 이건 뭐 탔네 탔어. 진짜 탔죠? 어때요? 와, 너무 달지? 완전 다르죠? 뭐 프림 같은 거 녹인 것 같은데요? 되게 크림 치즈 폼 응, 이런 거 응. 넣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2년 전에 이 우유를 만들었었는지 깜짝 놀랐는데 이거를 만들고 나서 이건 뭐야? 근데 아시다시피 우유 말고는 다른 게 전혀 들어간 게 없어요. 똑같은 동결 농축 우유를 만드는 거거든요. 아이스크림 같아. 아이스크림 녹인 것 같기도 하고 응. 굉장히 달아서 저는 연유 넣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 우유를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라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은 진짜 끝까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근데 이게 이 우유가 진짜 맛있잖아요. 근데 제가 2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결 농축 우유를 만드는 게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카페에서 팔기는 좀 힘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웬걸 많은 카페들에서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많아졌어요 요새는. 그때 빈브라더스 갔을 때도 이렇게 다 얼려서 사용하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 해도 되나? 안 되나?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명한 카페들의 라떼를 이런 식으로 동결 농축 우유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비밀이 있어요. 그런 카페들은 그냥 일반 우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여기서 밝혀도 되나 싶긴 한데 왜냐면 또 영업 비밀일 수도 있어서 할 거잖아. 할 거죠. 죄송하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죄송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우유 2개를 내리고 있어요. 동결 농축 우유가 뭐야? 어떻게 만드는 거고 왜 우유를 얼렸다가 녹이면은 왜 이런 우유가 나와? 이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2년 전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때 막 논문까지 찾아가면서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나면은 이번 영상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우유는 뭐 처음부터 얘기하자면 바로 요거로 만든 겁니다. 내 속이 편안한 우유. 네. 꼭 이 우유를 사용하실 필요 없는데 이게 바로 락토프리 우유예요. 농축 우유 자체도 맛있는데 락토프리로 하면 더 맛있거든요. 근데 그 왜 그런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왜가 궁금하지 않으신 분은 그냥 나가시면 되나요? 아니에요. 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만약에 카페에서 판매를 하실 때도 이게 락토프리 우유를 사용했는데 이게 왜 단맛이 있는 건지 그 락토프리 우유가 뭔지 유당 불내증 있으신 분은 왜 이 우유를 먹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그냥 상식선에서도 좀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볼게요. 컵을 왜 여기다 놔? 컵을 지금
이 우유를 어떻게 알게 됐냐 되게 신기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가 빈브라더스의 우유 스터디에 다녀왔잖아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모시고 다녀왔는데 그때 우유를 시음을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락토프리가 굉장히 단 거예요, 우유가. 제가 조금 더 알아보니까 이게 농축 우유를 다 락토프리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락토프리가 뭐냐? 그러니까 우유 자체가 단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왜 단 건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다니까 그냥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왜 단지는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유산균 넣었나 보다. 그 락토핏 유산균 맛있잖아요. 아닌가? 아니야? 아니에요. 락토프리라는 게 이제 락토와 프리의 합성어인데 락토스라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당과 프리, 유당 프리예요. 무슨 뜻이에요? 유당이 무료 이런 뜻 아니죠. 유당으로부터 자유롭다. 카페인 프리 들어봤죠? 뭐 유당이 없진 않은데 유당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유 스터디에서 우리 빈브라더스 김미성 팀장님이 되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때 좀 배운 거를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유당이 뭐냐? 유당은 말 그대로 당이에요. 당. 당 하면 뭐죠? 단맛. 단맛을 내주는 게 당이죠. 네. 근데 유당도 단맛을 내죠. 그리고 우리가 우유를 먹으면 되게 달콤한 맛이 있잖아요. 그게 유당 때문인데 이 유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에 대해서 좀 알아셔야 돼요. 당에는 당이 이렇게 하나인 단당류가 있고요. 당이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된 다당류. 이당류입니다. 왜냐면 당이 두 개가 있으니까. 아. 그럼 이건 뭘까요? 그쪽은 쌈당류. 아니 다당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유당은 이당류거든요. 이당류인데 여기에 이제 포도당과 갈락토스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게 바로 요게 유당입니다. 근데 합쳐질수록 달아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문제는 뭐냐면 이 이당류는 우리 몸에 흡수가 잘 안 돼요. 아, 그럼 단당류는 흡수가 잘 되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소장에서 이걸 흡수하기 위해서 그 락타제라는 효소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분해를 하거든요. 그 락타제라는 효소가 잘 안 나오거나 없는 분들은 이게 분해가 안 되겠죠. 아, 그래서 배가 그렇죠. 부글부글한 그러면 거예요? 이제 장내 세균이 이거를 어떻게든 분해하려고 막 이렇게 발효가 일어나면서 가스가 차고 배가 아프고 복부가 팽창하고 막 이런. 있으신 거 아니에요? 유당 아니, 전혀 없어요. 없어요? 저는 태어나서 유당불내증이란 거를 모르는 사람. 근데 왜 팽창이 됐죠? 그래서 그런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을 그분들을 위해서 나온 우유가 바로 락토프리인 거죠. 유당불내증에서 락토프리 우유가 생겼다. 왜냐면 우리가 우유만 먹으면 이제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왜 락토프리 우유가 왜 다냐? 잠깐만. 그러니까 우유 안에는 포도당이랑 갈락토스가 원래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분해해서 넣은 거예요? 락토프리 우유는? 맞아요. 그래서 이 입에 단맛이 느껴지는 거죠. 이당류보다는 단당류가 우리 입에서 더 단맛이 느껴지거든요. 이 우유를 처음부터 분해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를. 락타제를 넣어서 처음부터 분해를 했기 때문에 입에서는 단맛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당은 이당류로 이루어져 있고 이게 우리 뱃속에서 소장에서 락타제가 나와서 분해를 시키는데 분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당불내증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우유 자체를 락타제라는 효소를 넣어서 분해를 시켜서 만든 우유가 바로 락토프리 우유다. 락토프리 우유는 단당류이기 때문에 분해가 됐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는 되게 달게 느껴진다. 아니 그러면 이당류도 달긴 단데 단당류는 더 단 거예요? 그렇죠. 유당도 단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쪼개졌을 때는 더 단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유 원유 100%가 아니에요. 락타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락토프리 우유라고 해서 다 단 건 아니에요. 락토프리 우유를 만드는 공법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락타제를 넣어서 분해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 아예 필터링으로 유당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유당을 제거하면은 단맛이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분해를 하면은 단맛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우유가 바로 남양이 단맛이 가장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일 매일 락토프리 우유 제가 이거를 좀 테스트하려고 이걸 샀는데 이건 단맛이 없어요. 이거는 필터링으로 유당을 제거했기 때문에 단맛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매일 우유를 쓰시면 단맛이 안 느껴집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거기 써 있나요? 근데 어떤 공법을 이용했는지? 공법까지는 아닌데 여기 유당 0%가 있네요. 이거는 이제 필터링으로 유당을 아예 제거해서 그런 단맛이 없다. 저희는 오늘 서울 우유를 준비를 했는데 서울 우유도 남양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단맛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락토프리 우유 모든 게 다
다 단맛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몸에는 더 좋은가요? 어떤가요? 영양 성분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유당만 제거를 했기 때문에 영양 성분에는 거의 차이가 없어서 내가 유당불내증 있고 복부 팽창 있으신 분들은 마음 편히 뭐 드시면 됩니다. 조금 비싸긴 하죠. 아, 더 비싸구나. 왜 이렇게 농축우유만 하면 이렇게 힘들지? 저번에 논문 찾고 막 우리나라에 그 유당불내증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락토프리가 나왔고, 그런데 단맛이 있네. 그래서 농축우유를 만드니까 더 다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이제 진짜 그 유명한 카페들을 이렇게 봤더니 락토프리 우유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농축우유를 판다고 해서 다 이렇게 동결 농축 방법으로 하는 건 또 아니에요. 이게 되게 번거로운 방법이라서 농축기를 사용하는 카페들도 있긴 한데, 그 농축기 자체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1,0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처음 시도하시려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농축우유를 만드는 방법은 뭐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리긴 했지만 다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우유를 24시간 이상 꽝꽝 얼리세요. 얼리고 나서 이렇게 거꾸로 녹이시면 됩니다. 근데 실온에서는 한 5시간 정도면 되고, 냉장으로 하면은 한 12시간 이상 정도 녹여야 되는데, 이렇게 실온에서 하시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니에요. 먼저 내려온 이 우유 자체가 실온에서 계속 방치가 되기 때문에 냉장고 안에서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우유 900ml짜리거든요. 그래서 요 나온 이 농축 우유가 한 50% 정도, 450ml 정도 나올 때까지만 이렇게 녹여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번거롭네요. 그래서 이게 번거로운 방법이기도 하고, 이게 카페에서 잘 팔려도 바로 만들어서 판매가 안 되기도 해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처음 시도하실 때는 딱 한정 수량, 오늘은 딱 10잔 분량만 만들어 두시고 시도를 해보시고 이게 차츰 늘려나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카페에서도 이 방법으로 또 많이 판매를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유의 절반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라떼 한 잔의 재료비는 올라가겠죠. 음료 한 잔에 최소한 5,000원에서 6,000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되는 상권의 카페만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럼 이제 우유를 마셔봤으니까 또 커피를 마셔봐야겠죠? 네. 라떼를 한번 만들어보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딸기 라떼에 그 우유의 밀도를 높이면 맛있다고 해서 생크림을 넣는 방법도 보여드렸는데, 이 우유로 딸기 라떼를 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잔을 한번 만들어서 먹어볼게요. 락토프리로 만든 농축 우유를 부어볼게요. 이 락토프리 농축 우유가 좀 단맛이 있기 때문에 청도 조금 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엑설런트 라떼인가? 그것도 엑설런트를 살짝 이게 녹여서 먹었을 때 맛 있죠? 우와. 그 느낌이에요. 그 아이스크림을 녹인 것 같이 되게 묵직하면서 달콤하면서 커피의 고소함까지 진짜 달다. 완전 다르죠? 진짜 아이스크림 녹인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데? 근데 그냥 라떼라 그러면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요. 그 우유에다가 뭔가 뭐 파우더나 휘핑크림이나 하여튼 뭔가 넣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맛있어요? 맛있다. 와. 완전 다르네요. 딸기 라떼도 다르네. 딸기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아. 그거 딸기 크림치즈 라떼 같아요. 먹고 싶죠? 신기하죠? 그 믹스커피 같은 약간 맞아. 진짜 맛있다. 신세계. 다들 이 우유로 만든 음료를 드셔보신 분들은 이런 반응이에요. 되게 깜짝 놀라셔. 그래서 오늘 사용한 방법으로 커피도 드셔도 되고 이렇게 다른 음료에도 활용하셔도 된다. 한번 좀 시도를 해보고 한번 드셔보시고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처음 드시면 정말 깜짝 놀라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일반 농축우유를 먹었을 때보다 락토프리로 했을 때 더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라떼를 맛있게 먹기 위한 영상이었습니다. 끝까지 보셨나요? 중간에 당 막 이거 쓸 때 다 나가셨을 것 같아서 좀 불안한데.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초코 라떼도 해보고 싶고 말차 라떼. 흑임자 뭐 이런 오. 곡물